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누구나 복은 타고난다고 하지요. 신년 들어서 토정 비결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은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토정 비결 또 사주 생활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김도규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축년 우리가 이제 흰소의 해라고 하잖아요. 긍정의 뜻으로 많이 해석들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항상 해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 신축년 신자가 오행상 금입니다. 쇠. 그 쇠로 된 소. 그다음 흰소. 흰소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소가 온순하고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황소고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은 네. 긴장하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올해의 뭐랄까 신축년 운세 전반입니다. 네. 근래에 보니까 이 그 사주의 탄생 네. 또 책을 1, 2년 전에 또 출간하셨어요. 예. 사주 우리가 뭐 사주팔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사주팔자. 예. 네, 그 사주팔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네. 한편으로 미신으로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주팔자의 뜻은 본래 그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옛날 십간 십이지로 이게 근데 올해 신축년이잖아요. 네. 1월 달은 경인월, 오늘은 뭐 병자일, 또 몇 시. 그래서 이제 연, 월, 일, 시를 60갑자로 표현한 것. 그래서 기둥이 4개입니다. 연, 월, 일, 시. 그다음 글자를 보면 8자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같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사무소에 호적을 기재할 때 태어난 연월시를 쓰잖아요. 그게 바로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고쳤다 하면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팔자 고쳤다 하는 말도 하잖아요. 그럼 팔자는 고칠 수 없는데 네. 그건 운명을 고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주팔자를 보면 한 사람의 운명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팔자의 본래 뜻이죠. 저는 평소에 이제 사주팔자면 그 통계학 측면으로 좀 접근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주팔자의 이론이 당나라 때 당사주부터 시작해갖고 한 1500년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많은 통계가 있겠죠. 네. 또 그 사주팔자는 그냥 단순히 관념 속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해와 달, 그다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게 바로 음양오행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해와 달의 영향, 그다음에 목성, 화성, 지구, 금성, 수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을 나무로 상징할 때 나무가 봄에 태어난 나무, 여름에 태어난 나무, 가을에 태어난 나무 다 결이 다르거든요. 봄에 태어난 나무는 좀 뭐랄까 순진하고 좀 부드럽고 여름 화려하고 가을은 결실이 돼 있고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학 일부로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심심풀이로 이제 네. 인터넷 사주도 이렇게 주고받길래 카톡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뭐 중년운, 말년운, 재물운 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과연 이대로 갈까 또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주 보세요, 사주? 뭐 저도 가끔 심심풀이로 보긴 합니다만은 예, 예. 전적으로 믿지는 아니하고 근데 가끔 뭐가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없을 때 아 그래 오늘 운이 좋구나 그럼 한번 해볼까 뭐 이럴 땐 참고는 하죠. 네. 원래 우리 김도규 교수님은 지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지만 독일 문학을 전공하시다가 또 풍수 쪽으로 책도 쓰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독일 문학 그 박사학위 하고 기국에서 동문학 강의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대의 변화 흐름이 바뀌어요. 동문학이라는 그것이 이문학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야 하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뭘 필요한가 대학생들이 뭘 필요하는가 하다 보니까 전통 사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글을 쓰다 보니까 신문에 글을 쓰다 보니까 뭐 지방지 쓰다가 중앙지 쓰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떤 제2 외국어로서의 이제 독일어가 좀 사양길에 들 수도 있다 해서 이제 바꿨는데 풍수, 생활 풍수 쪽으로 또 이렇게 풍수에 대한 또 개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람이 센 나무에서 새가 편히 잘 수 없고 예. 물살이 센 물에서 고기가 편히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과 물, 그게 풍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 열악하면 거기서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좋은 환경으로 좀 택해보자. 나쁜 환경이라 한다면 그걸 좀 고쳐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풍수인데요. 그 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예. 첫째는 명이다. 뭐냐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금수저, 흑수저. 이건 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운이 있답니다. 운, 이운. 운은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때를 잘 만나면 영웅이 될 수도 있겠고 못 만나면 산적이 됩니다. 그걸 두 개를 합해서 운명이라고 그래요. 네. 이 운명을 엿보자 하는 것이 이제 사주 이론이죠. 음. 세 번째,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것이 풍수라고 한답니다. 어느 곳에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돈 많은 사람 찾아가야죠. 돈 많은 곳으로 가야죠. 큰 정치가 되려면 큰 정치 만나야죠. 오. 그게 이제 그래서 풍수는 공간을 어떻게 택하느냐. 장소. 네 번째가 이제 관계라고 하면 적음덕 쌓는 거. 좋은 인맥 많이 쌓으면 그게 큰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공부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서 명이 가장 크고 운, 풍수, 좋은 인맥 쌓는 거,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공부는 1%만 잘하지 나머지 99%는 못하는 겁니다. 상대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어떻게 자기 운명을 정확하게 객관화하고 또 좋은 장소, 좋은 사람, 좋은 곳 찾아가서 거주하고 놀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고 네.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운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골프에서도 이제 네. 홀인원 한 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수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게 그 기운 받으려고 그렇죠. 하는 좋은 기운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것이죠. 네. 어. 그걸 찾아가는 행위가 바로 풍수이죠. 네. 그 풍수가 또 혹시 명당 영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 땅의 기운을 예. 받아서 뭐 임금이 되려고 하는 네.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과학이냐 미신이냐 네. 믿음이냐 예, 근데 이런 겁니다. 그 기독교인데 하느님 있다고 아주 맹신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뭐 캐톨릭이긴 합니다만은 하느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부정도 긍정도 못해요. 왜? 그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풍수도 많은 부분은 객관적인 것이 있고 또 실제로 어떤 땅을 가보면 편안한 좋은 땅이 있죠. 기분이 좋죠. 예,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이제 뭐 조상을 갖다가 조상 그 유골을 좋은 땅에 모셔가지고 예. 명당 발을 받는다. 이게 과학이냐 신앙이냐 애매모호함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래서 옛 사람들이 그 믿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 반드시 부정할 필요도 없다. 불가신 불가패라는 말 썼죠. 근데 실제 이제 좋은 곳에 조상을 모셔놓으면 그 전망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좋다 해요. 네. 근데 어떤 때 가보면 뭐 조상님 묘가 바람 차고 물 끼고 라고 하면 마음이 심란하거든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돼? 참 맞아요. 불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맥이 네, 흐른다 뭐 이런 맞아요. 표현 하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걸 찾지 못할 경우에는 때로는 아 이게 뭐 조상님 묘자리 탓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혹시 그러면은 우리 전주 지금 이제 순창에 살고 네네네. 계시잖아요. 다니시면서 아 여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좋은 기운이 있어 하는 곳들을 이제 예. 보러 다니시나요? 그렇죠. 이 전라북도는 산과 그 들판이 거의 비슷하게 있잖아요. 네. 저희 전라북도 저 남부, 동부는 산악, 그다음에 북부, 서부는 평야. 아주 그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산과 들판이 아주 그 아름답게 묘사된 구성된 곳인데 예. 산은 좋은 인물을 키운답니다. 그다음에 들로 흐르는 물은 재물을 들려주고 그러니까 인물과 재물이 상존하는 그런 땅이 이제 저는 전라북도이고 제가 사는 순창도 원래 그랬었는데 요즘 시골이 많이 좀 축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염돼 가지고 별로 순창 가고 싶은 마음이 요즘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도민들의 수거는 새만금인데 맞습니다. 새만금이 좀 잘 되고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도청도 새만금으로 옮기면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기운이 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저도 가장 먼저 도청을 그쪽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새만금은 정말로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좋아요. 이 모악산이란 전주의 그 영산 명산 있지 않습니까? 모악산이 원래 신 김지하 선생은 한반도의 배꼽으로 봤어요. 그만큼 좋은 기운 뭉쳤다라는 것이지. 그 모악산의 기운이 김제를 거쳐서 부안 쪽에서 새만금에 가서 멈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금강, 만경강, 동진강이 쫙 이렇게 감싸 흐르고 이게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인데 왜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개발이 미진하느냐 하는 네. 문제인데 자꾸 정부에서 뭘 해주기만 바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과감하게 도청을 그쪽으로 옮기자. 그럼 그게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새만금 공항도 중요하지만 KTX가 바로 서야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죠. 공단 유치가 쉬워지고 뭐 여러 가지 기업 유치가 쉬워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여수 엑스포 쪽으로 해서 남해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뭐랄까 그 관광 코스로 만든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는 새만금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에 여수는 밤바다 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이 여수 엑스포 그쪽이 그렇게 크게 발달했던 것은 뭐 정부의 지원도 많았지만 그런 전남 도민들이 좀 적극적인 그러한 어떤 노력, 결기가 있었던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왕 뭐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생활 풍수 관련돼서도 궁금한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기본은 이제 뭐 전원주택 짓는 분들도 알고 계시던데 뭐 배산 임수다 우리 표현 많이 하는데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사람마다 객관적으로 100% 모두에게 좋은 명당은 없어요. 또 예. 완벽한 명당도 없고 예컨대 뭐 좀 명예롭고 자기 심신 수양을 원한다면 산으로 가는 게 좋겠고 재물이나 역동적인 걸 좋아한다면 강이나 바닷가로 가는 것이 좋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것이 다르다 하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좋아라고는 가장 직관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전원주택을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데 요즘 보면 그 원래 터가 들어서지 않는 곳에 산을 깎고 짓는 것도 많아요. 그것을 좀 조심하시고 이전에 좀 그 살던 터 또는 옛날 터가 있었던 곳 중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죠. 네. 시험 볼 때도 학생들에게 좋은 풍수가 있다면서요? 그 풍수만 활용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까 뭐 예. 5가지 덕목 중에 예.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 학생들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 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 근데 떨어져.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진 학생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꿔봐라, 버려라. 뭘 바꾸느냐? 학원을 바꿔봐라. 학원을 바꾸면 강사가 바뀌고 교재가 바뀌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바뀝니다. 또 주변에 음식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 버려라. 그 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결과물 아닙니까? 그게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생님도 있고 뭐 교재도 있고 옷도 있고. 근데 친구도 좀 잠깐 미뤄라. 그러면 새로운 친구가 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친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를 또 바꿔볼 수 있겠고 더 쉽게 간단한 것들이 있다면 그 우리가 가장 몸에 밀착한 게 뭡니까? 속옷입니다. 속옷의 재질, 색상, 모양을 한번 바꿔봐라. 그다음에 세수할 때 쓰는 수건을 바꿔라.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손에 들고 떨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휴대폰이죠. 휴대폰 그 케이스 색상을 바꿔봐라. 이렇게 바꾸면서 새로운 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한 좋은 어떤 그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왜 오늘 내가 변화하지 않는데 내일 새로운 태양이 나에게 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봄 되면 집안 분위기라든지 또 사무실 분위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때 조금 참고할 수 있는 풍수가 있을까요? 예, 그 해마다 이제 보면 기운을 한번 바꿔줘야죠. 그렇죠. 신선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삼견 삼불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삼견 삼불견. 세계 봐서 좋은 것과
보아서는 나쁜 것이 있다. 삼견이 뭐냐면 저쪽 문을 딱 열었을 때 사무실을 열을 때 색상이 밝은색.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네, 제가 뭐 좀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봉투가 두 개 있는데 흰 봉투와 빨간 봉투. 여기 지금 돈이 10,000원 들어 있습니다. 네. 똑같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을 때 하나만 택하라.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렬의 빨간색. 그렇죠. 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란 말, 동카홍상이란 말 있죠. 좀 밝아야죠. 그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빨간색, 완전 빨가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노란색, 푸른색. 근데 빨간색은 재물의 번창을 가져온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약간 밝은 색으로 하라. 그다음에 노란색은 권력과 명예를 가져온답니다. 네. 옛날 중국의 천자만이 황색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도 황제 되고 나서 황색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 노란색은 멜라토닌 분비를 좋게 한답니다. 수면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녹색 계통은 사람 보는 안목을 좋아지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밝은 색으로 한번 바꾸고 싶사 주변을 뭐 하다못해 식탁보라든지 뭐 여러 네. 가지. 그다음에 좋은 그림 한 점을 걸어 놓았을 때 그게 그 그림은 여기도 보니까 지금 여기 소나무가 있네요. 네, 우리 저 효봉 여태명 선생님께서 또 이거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소나무는 십장상의 하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게 소나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그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주 방송이 갈수록 더 품격이 있는 그런 방송 오래 갈 것이다. 네. 이 소나무는 그 한자는 나무 목자에다 공자 씁니다. 송이라고 하는데 이 공이 공작을 뜻해요. 그러니까 귀족 중에서 가장 높은 게 공작입니다. 소나무가 나무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릉에만 네. 원래 소나무를 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소나무 그림 한 점 또는 전원주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소나무 작은 소나무 하나 갖다 심어 놓고 이게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어르신도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그림 한 점. 뭐 모라는 그림 한 점. 모라는 부귀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당나라 때는 그 모라는 한 포기에 10사람의 1년 세금에 맞먹었어요. 그 정도로 귀했죠. 그랬군요. 예. 네. 모라는 한 폭 심어도 좋고 그림을 걸어도 좋고 이 그림이 그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에 묘사된 그 대상 소나무의 그 기운이 사람에 전달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산수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신, 전할전자, 네. 정신신자. 예. 그래서 좋은 그림 한 점을 거의 뭐 걸어두겠다. 소나무 그림으로 해야 되겠네요. 뭐 소나무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권력을 좀 꿈꾸거나 오래 하고 싶은 네, 사람, 네, 네. 성류, 신혼부부들 다산이잖아요. 빨간색 알이 많잖아요. 이게 많은 자식, 많은 재산 빌려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성류 그림이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뭐 좀 왠지 좀 쓸쓸하고 적막하다 혼자 사는데라고 할 때 문 입구에다 풍경이라고 하죠. 종, 작은 종. 네네네네. 울려놓으면요. 그게 들락날할 때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 기운을 바꿔줍니다. 그게 사람 마음에 전달되거든요. 원래 사찰 가면은 좀 예. 풍경 소리 듣고 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네. 그래서 그 풍경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하나의 운을 바꿀 수 있다. 예. 단 좋은 풍경, 소리가 좋은 걸 써야 합니다. 그래도 울림이 좋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싸지 않아요. 5만 원 네.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톤으로 좀 바꿔주고 네네네. 소나무라든지 모란 그림 같은 거 좀 걸어주면 좋고 풍경 소리.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뭐 거울이 이렇게 바로 있으면 안 좋다 또 뭐 예. 그런 것들도 있는데 미신인가요? 아까 삼불견 문을 딱 열었을 때 예. 보여서는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예. 첫째 거울이 그 뭐랄까 입구 현관 옆에 있으면 큰 거울은 좋은 기운을 다 보내 반사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현관하면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로 보지만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보다는 좋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봐요. 항상 나쁜 기운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기운이 딱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홍콩, 중국에서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깨 없으라는 말이냐, 할 수 없으면 썬팅을 하거나 그 주변에다가 음지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차단을 하면 거울은 해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런 아파트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딱 문 열자마자 화장실 딱 보여. 이제 그건 좀 그러면 관제구설, 뭐 명예가 훼손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또 벽을 딱 열면 문을 열면 부엌이 보여. 그럼 건강을 해친다. 근데 요즘은 그런 아파트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건설회사에서 알고 다 바꿔준 거죠. 이렇게. 그렇군요. 네.
주부들이 또 음식으로도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예. 그렇죠. 그 집안마다 이제 체질이 있잖아요. 예. 체질도 유전적인 거예요. 근데 유전적인 것도 그 음식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면 물이 바뀌어요. 먹는 것이 바뀌어요. 주변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집안의 어떤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음식이 약과 같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에도 제가 술 좋아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살도 좀 찌고 그다음에 혈압도 재보니까 경계치 올라요. 고혈압에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술은 계속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현미밥을 먹어라. 현미밥을 먹었더니 일단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오래 가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적게 먹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한 2년 되다 보니까 이 정상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음식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음식으로도 그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집안에 어떤 네. 것이 있으면 한번 바꿔봐라 음식을. 여성들도 뭐 보석류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목걸이, 귀걸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원래 보석은요 예. 땅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빛을 봐야 빛나는 거예요. 어. 이게 많은 사람이 그걸 장식용으로 또 행사했을 때만 가서 이렇게 폐착하잖아요, 폐용하잖아요. 근데 보석은 끼고 있어야 그 보석에 갖는 그 강렬한 기운이 사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주부들은 보석을 그냥 장롱 보석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행사할 때만 가끔 끼고. 근데 왜 그러면 평소에 끼지 않느냐? 뭐 설거지할 때 깨질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근데 보석은 자꾸 끼면 다룰수록 이게 빛을 더 발하거든요. 기운을 발하거든요. 그러면 막 깨지면 어떻게 하냐? 또 새로 사면 되잖아요. 왜? 없으면 또 새로운 걸 구하게 되는 충동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석은 항상 그 평소에 많이 끼고 있어라. 그러면 그 좋은 기운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보석 풍수죠. 이게 뭐 우리나라만 좀 잘 알려지지 않는데 외국 사람들 많이 활용해요, 실제로. 또 보석에 따라 보석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좋은 기운으로. 예. 그래서 뭐 독일의 그 힐데가르트 빙겐이라고는 여수도 원장이 계셨는데 네. 그건 보석 갖고 치료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일옥, 이수정, 옥과 수정을 가장 좋은 걸로 봤죠. 그러니까 수정 같은 경우도 그 원수정이 있습니다. 그 가공되지 않는 거 이런 거 하나 갖다 비싸지 않은 거 딱 놓으면은 예. 그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오늘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김두규 교수님과 함께 또 사주 또 생활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뭔가를 해도 안 되는 건 운명으로 탓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나하고는 예. 안 맞는가 보구나. 그 운명이라는 것은 예. 그 많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운명은 재심, 뭐 불가능하다. 운명을 거역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지만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풍수와 사주가 이루어지 태어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 10년 해가지고 안 되면 바꿔야 돼요. 그 사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나 이것밖에 할 줄 몰라. 근데 그 한 사람이 많은 잠재적인 역량이 있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이 저도 젊은 날 그 제가 원했던 그 대학교 학과 또는 그 어떤 직업 이것을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바꾸고 나니까 더 뭐 개인적으로 잘 풀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바꿔봐라. 두 번째 바꾸면 어떤 그 장소도 바꾸는 것이죠. 어떤 그 뭐 직업이나 택하는 거 말고도 내가 굳이 순창에 살 필요가 없다. 네. 그럼 뭐 전주로 가거나 고창으로 가거나 정읍으로 가면 더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이고 나는 한번 가면 새로운 곳은 몰라 무서워. 이때 이미 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풍수나 사주 이론은 항상 바꾸어서 더 나은 운명을 개척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고 그럼요. 네. 예, 참고 삼아서 네, 또 네. 재미 삼아서 그래서 또 연초되면 항상 또 토정비계라는 걸 보는 네, 네. 것도 그걸 너무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뭐 토종백이나 사주를 보게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일부 역술인들은 그걸 가지고 부적을 써라든지 부적을 써보면 팬티에 넣어라든지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자. 말 조심하고 혹시
그 운전할 때 좀 조심하고 네. 그런 경고성, 경계의 것이고 그러면 사주운이 좋다. 그러면 오늘 자신 있게 한번 해보자. 네, 사람은요 똑같은 능력을 가져도 자신 있는 사람이 더 효과를 많이 냅니다. 효율을.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김두 교수님 또 인터뷰 해봤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이 소나무 그림이 저는 딱 걸려 보니까 있어서. 이거 우연히 네.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소나무가 품격 있네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사주와 관련된 이야기 또 풍수 여러 가지 또 생활 풍수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내일의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늘의 내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긍정의 마음으로 올 한 해 그렇게 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